무엇이든 녹여버리는 불의 성질을 다스려 한평생 전통 예술품을 만들어온 명인이 있다. 거친 불사위 속에서 그 단단하던 구리와 주석 덩어리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명인의 치밀한 의도에 의해 서서히 형체를 잃어간다. 무한한 재탄생의 가능성을 안고 그저 단순한 혼합물에 불과하던 금속 덩어리가 이제 혼돈의 시간을 지내고 명인의 손을 거친 후 전통 깊은 유기들로 탈바꿈하게 된다. 때로는 놀이판의 징과 꽹과리로, 때로는 조상을 섬기는 제기들로, 때로는 고요한 산사에 퍼져가는 그윽한 소리가 된다. 쇳덩어리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방자 유기장 김문익. 그는 최첨단 시대에도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전통 지킴이가 되려고 한다. 우리의 전통 유기가 그의 힘을 빌어 시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근 반세기 방자 만들기 외길 인생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0호의 타이틀을 빛내온 방자 유기장 김문익.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0호 방자유기장 김문익 씨의 일터가 있는 곳, 경기도 군포시 대암리동. 이곳에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 국일공예사가 있다. 전통 공예품을 제작하는 곳에 대한 일반인들의 예상을 깨고 이곳에서는 여러 명의 전문 기술자들이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잘 분업화된 공정을 통해서 더욱 많은 유기 제품을 만들어내게 된다. 다른 거 주문한 거 다 구웠나? 더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징하고 다 쟁가리하고. 이 모든 과정을 선두지휘하는 사람은 물론 유기장 김문익 씨다. 핵심 공정 말고는 그가 직접 손대는 일은 없지만 꼼꼼한 그의 눈길에서 사소한 실수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대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에게도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다. 올해 그의 나이 60, 13살부터 유기를 만들었으니 근 반세기 유기와 살아온 셈이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그의 수상 경력은 매우 화려하다. 80년대 초반부터 10여 년간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전승공예전에서 거의 매년 입상해 이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명인의 입지를 굳혔다. 그러다가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된 것이 10여 년 전 명실상부한 방자 유기장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김문익 씨가 한평생 지켜온 전통 유기가 제작되기 시작하는 것은 여명조차 없는 깊은 새벽부터이다. 잠도 잊은 채 기술자들의 손길은 분주한데 노쇠를 끓이는 용광로의 온도를 1500도 내지 1600도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만약 온도가 낮아 합금이 덜 녹으면 유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목탄을 이용했지만 현재는 기름과 조개탄을 사용해서 용광로를 가열하고 있다. 방자유기는 용광로 속에 구리와 주석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여 녹인 후 손으로 두들겨서 제작하는 것으로 유기 제작 방법에는 쇳물을 부어 만드는 주물과 두드려 만드는 방자가 있다. 원래 방자유기는 농악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 기법인데 독성이 없는 까닭에 식유류로도 만들어졌다. 용광로에서 끓이는 원료는 거푸집 또는 바둑판이라고 불리우는 틀에 붓게 된다. 이 거푸집에 노쇠물을 부어 바둑알 모양을 만든다. 이 과정을 거치면 둥근 모양의 노쇠 덩어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제품의 형태가 아니라 다음 공정에서 두드려내기 위한 기본 모형이다. 방자 유기의 원료는 주석과 구리. 구리는 한국통신의 폐전화선을 사용하고 주석은 함량도가 정확한 말레이시아산을 사용한다. 김문익 씨는 좋은 재료를 얻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방자 유기는 어떤 원료를 쓰느냐에 따라 그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고 심지어 제작 자체가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100kg 100kg일 때 18kg 어? 28kg 800 때문에 김문익 씨는 재료 선정에서부터 신경을 곤두세운다. 28kg 500 아, 예, 8 가운데가 29kg예요. 구리와 주석의 함량이 1%라도 틀리면 제품을 제대로 만들 수 없게 된다. 약간의 불순물이라도 들어가면 두들기는 공정에서 재료가 깨지거나 펴지지 않아 모든 작업 공정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금속의 함유량이 지잉, 꽹과리 등 풍물악기의 소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적정량의 합금이 중요하다. 구리 주석 합금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구리와 주석의 배합 비율. 구리 72%에 주석 28%는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비율인데 특히 소리를 생명으로 하는 징과 꽹과리와 같은 풍물악기를 만들 때는 절대 엄수해야 하는 불변의 규칙이 72대 28 비율이다. 절대 비율을 준수하여 1600도씨의 온도에서 녹여 노쇠물이 된다. 이때 끓고 있는 노쇠물을 긴 손잡이에 연결한 바가지로 퍼내어 거푸집에 부어낸다. 노쇠물을 부을 때의 양은 어림짐작으로 하지만 오랜 경험에서 나온 감각으로 대부분 정확하다. 예컨대 꽹과리의 경우 약 500g, 징의 경우 약 4.2kg을 붓는데 숭령공의 경우 거의 일정하게 부어낸다. 노쇠물을 거푸집에 부을 때는 보조기술자 한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 거푸집에서 노쇠물이 굳는 순간에 맞춰 그 위에 톱밥을 뿌려줘야 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쇠물이 굳을 때 응축성을 높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특히 악기의 경우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한다. 이제 거푸집에서는 노쇠 덩어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모양이 마치 투원반의 원반과 크기와 모양이 흡사하다. 이 노쇠 덩어리를 바둑 또는 바대기라고 한다. 이 바대기를 아변기에 넣고 널찍하게 편다. 이때 지름은 대략 7-80cm에 가까운 얇은 원판이다. 됐어. 됐어. 딱 실고. 그 다음에는 합금을 가열기에 넣어 적당히 가열한 뒤 두들겨서 성형을 하게 된다. 쇠를 반복해서 가열기에 넣는 것은 연하게 느리기 위한 것. 치자기 때문에 노쇠를 용도에 맞는 두께로 연마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치자기 때문에 한 번 달구어진 바대기는 초바대기 때리기에 들어간다. 초바대기는 초벌 작업을 의미하는데 모양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망치질이 된다. 현재는 기계화된 자동 망치질로 작업이 진행되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망치로 직접 때려서 작업을 했다고 한다. 한번 더 때려. 내놓으라고. 초바대기 과정 중에도 가열 과정은 계속 반복된다.
쇠를 얼마만큼 열에서 달고 있느냐에 따라 그 쇠의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데, 아무리 똑같은 과정이 이어져도 장인은 하나하나 단계를 빼놓지 않는다. 그랬다가는 나중에 그 허점이 어김없이 드러나기 때문. 그래서 방자유기만큼 정직한 것이 없다고 했는지, 유기장 김문익은 그래서 더욱 소홀할 수 없다. 웬만큼 모양이 만들어지면 노쇠의 두께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소리를 들어가며 작업을 한다. 노쇠를 쳐서 소리를 들어가며 노쇠의 두께를 조절해 나간다. 여러 단계에서 기계의 힘을 빌리고는 있지만 이렇듯 기계로 대신할 수 없는 공정들은 남아있기 마련. 더욱이 지금은 기계 덕으로 과거보다 편해진 점도 많지만 그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공정이 까다롭고 엄격하기가 대단했다. 이렇게 하면 시초가 이제 소리가 날 줄 처음에부터 그걸 잡아야 되니까. 이게 처음에부터 신경을 써야지. 이거 하면 다른 사람 오면 정신이 헷갈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 쳐다보도 안 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해야 되네. 아, 옛날 여자들이 치마 바람 하고 보면 일 안 했다고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그랬지. 그거 많이 따졌어요. 미신을. 지금은 현대시기는 따질 수가 없지만은 우리 어릴 때 일할 때 밤으로 일하러 나올 때 여자들 치마 바람 하면 그 기분 나쁘다고 일 안 했어요. 왜냐면 군용이 막 옛날 때릴 때 빵꾸나 못 쓰잖아. 진흙내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못 쓰가지만 옛날에 그 세 개 한 대서 해서 일단 뭐 하루 먹고 사는데 그 한 개를 못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자들하고는 굉장히 멀게 했다고. 아침으로 나올 때, 새벽으로 나올 때. 그래서 그걸 많이 따지잖아. 여자들, 아는 여자들은 멈춰 있지 앞에 쓱 지나가지 않았다고. 악기의 두께가 적당하게 맞춰지고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 예민한 소리 듣기 작업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진정한 유기장은 귀가 트여야 한다고들 했던가. 귀로도 듣지만 손끝으로도 두께를 가늠한다. 너무 얄팍해서도 안 되고 투박해서도 안 되는 가장 최적의 두께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망치와 불로 단련받기. 완제품이 될 때까지 방자유기에 가해지는 단련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40년 넘게 방자유기를 만들어 온 김문익 씨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풍물악기 만들기. 악기는 방자 기술만의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면서도 까다로운 공정 때문에 쉽게 도전할 수 없는 분야이다. 악기는 소리를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양새를 잡는 일보다는 제대로 된 소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김문익 씨의 신경은 예민해지고 불로 달궈가며 모양을 바로잡는 일을 병행해 간다. 종류가 무엇이든 방자유기는 수없는 불과의 싸움. 아무리 더운 여름이더라도 불과 씨름하는 일은 피할 수 없고, 그래서 방자유기는 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잘 만들 수 있다고 했는가. 유기도 불을 이겨내야 하고 유기를 다루는 장인도 불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망치질, 도듬질을 한다. 다른 과정은 기계화가 되었지만 이것만은 사람 손으로 해야 한다. 도듬질로 노쇠를 얇게 만들어 원하는 제품의 형태를 잡아낸다. 도듬질을 하다가 쇠를 더욱 연하게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불가마 속으로 집어넣는다. 도듬질은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망치질을 한다.
시간이 갈수록 노쇠가 얇아지고 망치질도 빨라지기 때문에 소리는 점점 요란해진다. 귀가 따가울 법도 하지만 그는 쉴 줄 모르는 일벌레. 일을 처음 배울 때부터 그랬다. 또 일밖에 모르니 곰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곰소리를 갖다. 미리랑 곰소리를. 너무 일밖에 모르니까. 그래 한참 때 사춘기는 좀 모양도 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일 시커멓이 날마다 시커멓 있고 그냥 뭐 얻어먹지는 않았지만 날마다 일밖에 시커먼 일밖에 오니까 곰소리를 많이 들었어. 곰. 아침에 별 보고 나가면 밤에 별 보고 들어오니까 보통 16시간 하면 16시간을 갖다가 일을 했으니까. 하루 16시간씩 중노동에 가까운 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전생애 동안 노쇠와 씨름해온 그였다. 계속되는 도둠질. 이렇게 유기는 가마 속으로 들어가 불에 달궈지고 가마 밖으로 나와서는 망치질로 단련된다. 망치질의 다음 작업은 다듬질이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온 것을 완전한 모양으로 잡아주는 작업을 한다. 다시 말해 마무리 작업으로서 제품을 곱게 다듬는 일이다. 따라서 이 일은 웬만한 기술을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두루 널리 쓰였던 방자가 일제와 한국전쟁 이후 급속하게 사라진 것은 편리한 서양식 그릇들이 쏟아져 들어서기도 하지만 방자를 만드는 방법의 고단함, 지난한 노동의 연속도 한 몫을 했다. 특히 쓸만한 동력이 없던 시절에는 순전히 사람의 완력만을 사용했으니 그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더구나 과거에는 거의 밤에 일을 했다고 한다. 보통 밤늦게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전에 마무리된다. 특히 도둠질하는 과정에서 달궈진 노쇠의 빛깔을 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밤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자정부터 시작되는 망치 때리는 작업은 대개 새벽경에 마치게 되며 이때부터 다듬질이 시작된다. 불 속에서 담금질되었던 징을 이제는 물 속에 넣어 형태를 고정시킨다. 웬만큼 모양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인 소리잡기 작업이 시작된다. 일명 울음 깨기. 쇠를 울려주는 일은 징을 쳐보면서 그 소리에 따라 징의 두께를 조절해주는 것이다. 좋은 징에서는 쇠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가 들려야 한다. 쇠 울음소리, 유장한 여운에 묻어나오는 쇠가 우는 소리. 유기장 김문익의 징에서는 그 소리가 들린다. 쇠 울음소리가 들리는지 온 정신을 집중하고 다시 그 소리를 다듬기 위해 망치를 두드린다. 끊임없는 매질과 쇠를 달래는 작업을 통해서만 맑은 울음을 우는 징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소리잡기가 끝나고 나면 광택을 내는 연마 작업을 한다. 기계 작업은 제품 생산의 확대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과거의 수작업에 의한 제품보다 모양을 보다 정교하게 만드는 데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현재의 재료는 질이 떨어진다고 한다. 현재의 정련 기술이 99.9%의 구리를 만들고 따라서 정확한 노쇠 조합이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동에 금 또는 은이 조금씩 섞여 있어 쇠가 말을 잘 들어 일하기가 훨씬 좋았다고 한다.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은 수많은 매질의 흔적.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했던가. 방자유기는 수많은 매와 불을 거쳐서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기계의 힘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일. 소리잡기는 장인의 고독하고 힘든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잘된 놈, 안 된 놈이 가려진다. 아쉬울 법도 한데 그의 예민한 귀와 손은 엄격하게 진위를 가려낸다.
적게는 1,000번, 많게는 3,000번 도리질을 한 제품들을 다시 불 속에 넣는 일이 귀찮을 법도 하지만 그는 결코 미완성품을 세상 밖으로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치열함으로 한평생 그의 명성을 쌓아온 것이다. 꽹가리가 이게 한 50개 돼도 소리가 똑같은 소리 별로 없어요. 다 달라요. 우리 인간이 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인구라도 똑같은 사람 쌍기도 좀 다르다시피 이거 똑같다 싶어도 소리가 다른 거 똑같은 거는 별로 없어요. 100개도 똑같은 거 별로 없다니까요. 칭도제 해보면 한 50개라고 음량을 재보면 똑같은 게 별로 안 나와. 꽹가리도 마찬가지요. 잡음이라 할까봐 찌그러는 소리가 그걸 해서 이제 지금 잡는 거, 벌들 때리는 게 때리는 이유가 있어 때리는 거지. 본래부터 이제 잘 나왔던 건 살쳐도 사선을 잘 나온다고 안 나는 건 안 나잖아. 여기 지금 때리면 땡기는 게 셀을 갖다 조정하는 거야, 지금. 이건 적으니까 이제 징도 이열리는 이열리요. 울리질 않잖아, 울리질 안 하잖아. 무슨 소리가 나잖아. 이거 양초 소리가 나잖아. 깨진 소리가 나잖아. 이거는 방금 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이거 저보면 벌써 이거는 이런 건 대우 못 받으니까 환불에 불량으로 용광로 도로 잡아야 돼. 칭칭거리는 날카로운 꽹과리 소리에 귀가 따가워 지칠 법도 한데 김문익의 소리 잡기는 끝날 줄 모르고 제대로 된 소리를 잡기까지는 최소한 20년. 그의 이런 집념 덕으로 사라져가던 전통 유기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아닐까. 그의 이런 철저한 승부근성과 집념은 멋스러운 전통 예술품으로 탄생하게 된 것. 수차례의 개인전을 통해 그의 방자 유기 실력은 세상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 각종 문명의 이기에 밀려 사라져가는 옛 물건들의 대열에 유기 또한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 맥이 끊어질 뻔한 유기는 80년대 말부터 다시 유기의 유용성이 알려지고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적극 보존되게 되었다. 그 대열의 선두에 그가 있었던 것이다. 제 생각에는 방자 유기업 자체의 어떤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방자 유기업이 성공한 사례도 있겠지만은 크게 본다면은 이 9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후반기에 일어난 그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그 재조명 이 과정에서 과거의 생활 도구였던 방자 유기가 새롭게 조명받았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방자 유기업 자체가 잘 적응해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테인레스와 플라스틱 그릇이 보급되면서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전통 문화의 자리를 인정받고 있어 시절이 좋아졌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유기장 김문익의 바람은 끝이 없다.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제자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확 안 넘어가는 게 선님증이라고요. 선님증이 그거는 일반 고증으로 하고 이건 선님증. 제자는 한순간이라도 스승의 솜씨를 놓칠세라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하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좋은 제자를 만나는 일. 이건 옛날 징이지 지금 현대 사물징은 아니에요. 이게 이 금징이라고 해요. 금징이 있는데 옛날에 이 소리가 질기 넘어갔거든.
지금 소리 굉장히 짧아요. 공, 공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만큼 시대가 변화왔기 때문에 이 음악 자체 소리도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언징은 이제 저희 오른 스타일은 지금 뭐 선님들, 이렇게 큰 사탈 같은 선님 백일기도 같은 거 할 때 치는 스타일 징이에요. 이제 그분들은 소리가 좀 무게시 나는 소리를 많이 치더라고요. 기도할 때. 얘는 배사람들 징. 자, 배사람도 치고 만시도 치고. 왜냐면 만시들은 무슨 배 같은 것이 아무 것이 없이 고기 많이 잡으라고 만시들 이제 하는 편이고, 이제 일부 이제 이 조그만 배들. 큰 무역 같은 배는 아니고 조그만 배, 돛단 배 시청만 좀 고기 배 적은 데 잡아본 사람들 치는 거예요. 이제는 소리를 한 번만 듣고도 작품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다. 40여 년 전 그가 처음으로 방자 유기를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13살 되던 해. 당신은 오늘날처럼 기계화된 작업 공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것이 수공업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 방식으로 유기가 제작되던 시기였다. 경상남도 함양군 출신인 그는 1967년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유기장 이봉주 씨에게 17년간 전수받게 되는데, 이봉주 선생과의 만남은 김문익 씨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기계식 유기 제작을 접했고 또 다른 유기 제작 방식을 배우게 된 것이다. 그때는 한 개를 해서 밥을 먹었지만은 지금은 한 개, 10개를 해야 돼서 밥을 먹지 말든 하니까 그때는 그 대화가 좋았던 거예요. 그거 보면 적기 만들고 장인들 그 정신이 한 개로 제대로 만들었지 개수를 못 만들었으니까 때리지를 못하니까. 그렇지만 지금이야 그 숫자를 또 어느 숫자를 만들어야 임금을 얻어먹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이 완전히 다르지. 그만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게 벌써 강산도 뭐 10년이 변했다 하는데 벌써 30년, 40년 벌써 내분이 변했으니까 뭐 상상했죠. 김문익 씨의 스승 이봉주 선생은 이북식 유기 제작의 전통을 전수하신 분. 그래서 김문익 씨는 남부지방의 유기 제작 전통에 북부지방의 유기 제작 방식을 함께 습득하는 행운을 잡게 된 것. 김문익 씨를 통해 방자 유기의 모양과 소리의 만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셈이었다. 그래서 김문익 씨의 작품 중에는 88년 서울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개막전에 사용되었던 춤사위의 발화가 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악기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지금의 910 예산은 1982년 6월에 세운 것. 17년간의 제자 생활을 마치고 독자적으로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그이지만 아쉬움은 있는데 바로 후계자 문제이다. 그의 집념이 아무리 강해도 고된 일을 거부하는 시류를 그로써도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여간에서 전에 시금 참 다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배울 때에도 망치 하나를 못 들었어요. 지금은 배우려고 얼마나 허용해 줍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제 깔끔한 일이 아니고 땀 흘리고 문제들이 있었다 보니까 또 요새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이 많고 확실히 좀 배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안 하고 지금 할당에 고등학생들도 배우려고 처음에는 배우려고 자신 있게 와도 그만 하다 보면 언제 그만 못한다고 하고 동가가 없어요. 그런 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지금. 그래도 다행히 이 힘든 일을 자처하고 나선 조카가 있다. 이춘복 씨가 김문익 씨의 기능 이수자. 조카 이춘복 씨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김문익 씨의 기쁨은 누구보다도 컸다. 아들이 없는 김문익에게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방자유기를 천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이춘복 씨에게도 쉽지 않은 결단의 시기가 있었다. 그래도 지난 세월 스승 김문익 씨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는데 묵묵히 스승의 길을 지켜주는 그의 바람은 무엇일까? 나는 이제 이걸 갖다가 평생 직업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뭐 이제 여기서 뭐 이제 다른 거 뭐 하는 거는 좀 힘들고 평생 직업으로 해가지고 진짜 내 이름 석자를 한번 전 세계에 한번 날리고 싶은 그런 꿈이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전통 상품이 전승되고 전통 장인이 세대 계승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에 비해서 방자유기업은 전망이 밝은 편. 방자유기업은 다른 전통 상품이나 전통 기계에 비해 후진 양성이 수월한 편이다. 전통 문화를 지키려는 사회적인 움직임과 고급 전통 문화에 대한 현대인들의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두드러기 공정을 제외하고 기계화된 작업 공정도 방자유기 전통 계승을 수월하게 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어서 보다 생명력 강한 전통 예술로 승화시키느냐에 있다. 방자유기업과 같은 이런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개성하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원형 보존, 다시 말씀드리면은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원래의 모습대로 그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현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그 현대적 그 생활 감각에 맞게 이 재창조하는 것인데, 이것이 요즘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 문화의 상품화. 이를테면은 우리가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이유도 이 전통적인 문화 요소를 어떻게 오늘의 생활에 맞게 상품화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가가치를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나아가서는 그 세계적인 문화 상품화로 키워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그러니까 문화를 부각시키는 이유가 되겠는데,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고생길을 마다 않고 그의 곁을 지켜준 이는 다름이 아닌 그의 아내. 명인이 되기까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켜준 아내이기에 김문익 씨의 고마움은 이루 표현할 길이 없고, 최고가 되기까지 그와 가족들이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애가 나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3만 원 갑을 해서 살림 시작했거든. 장가 갈 때도 갑을 해서 장가 가고 그랬는데 나 수학장사도 해봤어. 내가 그거 걸고 여름에 할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엿장사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걸 하자 해서 남이 다리 밑에다가 깽가리 공장을 차렸어요. 석수동에 있을 때, 석수동에 있을 때. 그때 나도 이제 깽가리를 막 이렇게 배르고 하청받아서 나오기 위해서 이제 일단 거기서 뜯어가고 나와고 씨앗이 하고 다 소리 잡아가고 가면 이제 거기서 파는 거는 거기서 하고 내가 만들 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년간 하다가 박다동으로 도로 들어갔을 때. 저 지금 혀가 물렁물렁해요. 쇳덩어리 입고 다녀가지고 초창기. 그러면서도 올 때는 울고 오면서도 이한테 또 울었다고 하지마 그만둬라 이 소리 할까봐 또 화장하고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고단했던 유기장의 길. 평생의 업으로 알고 묵묵히 걸어온 길인데 무엇이 그를 이 길로 이끌었을까? 요거는 손님들 치면 좋아하겠다고. 손님들 노른징이 스타일이냐. 잡음이 없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 요거 잡음이 없잖아. 요거 쇠가 조이면 소리가 오히려 잡음이 더 적어질 거야. 오히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보면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은 제자이지만 그래도 김문익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 일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기에
조급하게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방자육이 만들기에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다. 요거는 그래도 그것이 방자유기를 생명력 있게 할 수 있는 숨은 비밀이기에 그렇지 않잖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 전통 공예품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과 망치로 단련되는 방자유기. 초스피드가 미덕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 하염없는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한 방자유기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전통의 숨결을 지켜온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0호 방자유기장 김문익. 근대에 와서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에 밀려 사라질 위기를 겪은 방자유기를 묵묵하게 지켜온 사람. 그가 지켜온 전통의 숨결은 오늘도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